어제는 139페이지 오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그 사장 출제용 공익 가셔가지고 이게 출제용 공익 빼기 6을 냅니다. 자, 문제 보시면 일단은 메이커를 날 작성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은 먼저 작업 내용부터 연습해보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메이커 기록 작업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 보면 셀 값이 0보다 큰 경우 조건이죠. 파란색 넣을 거고 기호 통화 기호 넣을 겁니다. 그리고 첨단위 구분 기호 넣을 거고 요까지가 조건 1이고요. 셀 값이 0인 경우는 특수 문자 별표만 넣을 겁니다. 일단은 나중에 작업할 때 이제 범위를 잡을 때 F12부터 H17까지 18까지 잡아주시고요. 컨트롤 1번. 자, 그러면 셀 서식창이 뜨죠? 그럼 사용자 지정 가서 자, 첫 번째 조건이 여러분 0보다 큰 경우는 색깔명부터 넣을게요. 대괄호 넣고 파랑부터 하시고요. 그다음 대괄호 닫고 그 다음에 0보다 크다는 이 조건이거든요. 대괄호 안에 크다 0, 표가 0, 대괄호 닫고 그 다음에 통화기호가 즉 기호는 통화기호라는 소리죠. 통화기호 원자 기호 넣어주시고요. 키보드 있죠. 그 다음에 전단위 구분 기호는 샵, 샵샵 0으로 해주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조건 1이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조건이고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대괄호 파랑, 그 다음에 초가 0, 통화기호 넣고 샵, 샵샵 0으로 하시면 됩니다. 세미콜론. 두 번째는 0보다 셀값이 0인 경우죠. 색깔명은 없기 때문에 대괄호 넣고 이꼴 0, 대괄호 닫고 그 다음에 요것은 여기에 특수문자 별표만 넣어라 이거죠. 그럼 0인 값에 대해서는 별표로만 들어갑니다. 특수문자 넣을 때는 일단 쌍따 붙이고 미음 한자키 눌려서 별표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쌍따옴표. 그러면 요 형식으로 넣어주시면 끝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뭐 요겁니다. 요 순서로 적어놓은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을 내주시면 이렇게 되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0보다 큰 경우는 다 파란색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통화기가 들어가는 거고 0일 때 별표 더블 클릭해보면 우리 0이 들어가 있는 건데 화면상에만 별표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별표 들어가는 건 다 0값이라고 보면 되니까. 더블 클릭 안 해도 수십 줄 봐도 0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 이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까지 하고 진짜 메이커를 어떻게 기록해서 요 내용을 기록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럼 이번은 똑같은 범위 우선 먼저 연습 좀 하고 시작할게요. 이번은 F12부터 H18 범위 잡고 천 단위 곱음 기호가 있는 숫자. 그럼 여기서 형식을 정의하는 건 아니고 범주에서 숫자 선택해서 천 단위 곱음 기호만 체크한 것이 사용자가 직접 형식을 정의하는 문제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범위 잡고 컨트롤 1번. 야는 범주에서 숫자를 선택하고 천 단위 구분기호를 지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좀 체크해 있으면 됐어요. 그리고 확인하면 끝. 그럼 방금 했던 두 작업을 우리가 메이크로를 기록해서 저장할 겁니다. 그리고 도형이나 단추를 그려서 했던 작업이 단추나 도형, 메이크로를 할당시키면 야, 일단 클릭하면 이 내용이
한 번만 실행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매크로 기록 작업은 어떻게 하느냐? 요겁니다. 매크로 생성하는 작업 순서. 일단은 빈 셀에 두고 시작이 됩니다. 표안에 두면 0점, 빈 셀에 두고 해야 됩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서 코드 그룹에 매크로 기록. 여기 경로죠? 매뉴얼은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1급 수험생분들이 매뉴얼을 몰라가지고 시험을 못 치는 경우는 없죠?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요 경로는 암기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막상 시험장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간혹 여기에 개발 도구 탭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엑셀 처음에 설치하면 개발 도구 탭이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책에 보면 저 위에 팁이라고 적혀 있는데 개발 도구 탭을 표시하는 방법. 책대로 하도 되지만 좀 빠른 방법 알려드리면 우리가 아무 요 개발도 없다고 보고 아무 탭 메뉴에 가서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이 있어요. 여기로 가면 빨라요. 이거 눌려서 가는 이유는 막바로 뭐가 뜨냐면 엑셀 옵션 창이 뜨면서 리본 사용자 지정 메뉴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 떠요. 기본 탭. 그래서 한 단계만 들어가면 이게 막바로 뜨는 거죠. 그리고 시험장 가셔가지고 개발 도구를 체크하십니다. 제가 잠시 체크를 해제 해볼게요. 해제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시험장에서 나올 수 있대요. 그래서 개발 도구 탭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럴 때는 아무 탭 메뉴 안에서 이럴 때만은 세상에 아무 탭 메뉴 없는 데 사는 분이 있어요. 꼭 거꾸로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쌤 없더만요. 안 나오던데 이것은 제 말을 잘못 알아듣는 거죠. 요 탭 메뉴 안에서 빈대서 하지 말고 그러면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그리고 막바로 뜨죠. 쌤 이거 싫은데요. 책대로 한번 해주세요. 책대로는 많이 들어가야 돼요. 두 번 들어가야 돼요. 파일 가서 밑에 X 옵션을 클릭 그리고 리본 설정 그거야. 두 단계를 거치죠. 그래서 이렇게 하도 되고 아까 막바로 가도 되고 개발 도구 체크하고 하기 나왔죠. 자 그래서 이거 표시하는 방법도 아셔야 돼요. 뭘 책 위에 설명돼 있고 일단은 표시가 돼 있다면 메이크로 기록을 클릭해서 메이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뜨거든요. 그 안에 메이크로 명을 입력 후 엔터 또는 확인 버튼 누르면 여러분들 이 창이 닫혀요. 그 문제에서 제시했던 작업 형식 지정을 하시면 되죠. 작업이 끝나면 블럭이 잡혀 있거든요. 블럭을 해제하기 위해서 빈셀 한번 클릭하고 마지막 개발 도구 탭에 가서 코드 그룹에 기록 중지 이하를 항상 마지막에 눌려야 돼요. 보통 작업이 끝나면 아예 기록 중지를 안 해버리고 도형이나 단추를 그리면 도형이나 단추 그렸던 부분도 메이커로 기록 내용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실행할 때마다 계속 단추나 도형이 계속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거죠. 상상 마지막 6번 야를 꼭 해줘야 돼요. 야를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거 꼭 해주고 상상 도형이나 단추를 그리기 전에 기록 중이었는지 확인한다. 자, 그럼 한번 해보면 아무 빈셀을 두고 개발 도구 탭에 가서 메이크로 코드 그룹에 메이크로 기록이 있죠. 메이크로 아닙니다. 메이크로 기록을 클릭. 메이크로면 책 보면 첫 줄 끝에 서식 적용돼 있죠. 그거 치면 돼요. 이렇게 엔터 하면 닫히죠. 그럼 이제부터 하는 작업은 메이크로 기록 과정이 들어갑니다. F12부터 H18 잡고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가서 우리가 연습했던 거 남아있거든요. 그거 활용 좀 할게요. 제일 밑에 있습니다. 또 할 필요 없어요. 해봤기 때문에. 자, 요것을 했던 것을 조금 세게 선택하면 여기 찍혀있죠. 자, 이렇게 정의를
했고, 확인.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블록이 잡혀 있으니까 빈셀을 한번 클릭. 자, 작업은 끝났지만은 마지막 작업이 남았죠. 기록 중지를 누린다. 여기까지 하면 메이커로를 만들었어. 아직까지 점수는 0점. 이제 한 개 더 남았거든요. 두 번째 화살표의 서식 적용 메이커로는 양식 도구에 가서 단추를 어디 그릴 거냐면 그릴 영역이 제시되어 있죠. 동일 시트 H4부터 H5죠. 그럼 H4 셀에 셀 포인트를 두고. 자, 두는 이유는 나중에 도형이나 단추를 아이콘을 누르면 마우스가 더하기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여기 왼쪽 상단 모서리에 두고 이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요 회색이 눈금선인데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이 눈금선에 정확하게 맞춰서 그려집니다. 그래서 Alt 키 눌려야 돼요. 제가 Alt 키 눌리려 했더만은 저는 안 눌리래요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나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시킨 대로 하셔야 돼요. Alt 키를 누르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단추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개발 도구 탭에 가서 컨트롤 그룹에 삽입 안에 있어. 삽입 아이콘, 이제 삽입을 했던 삽입 메뉴가 하는 분도 있거든요. 아, 이거 아닙니다. 이거 눌리면 이게 양식 컨트롤의 단추는 요겁니다. 뭐 늘 시험에 나오는 거죠. 단추. 야를 클릭. 그 마우스가 더하기를 딱 바뀌죠. H4 왼쪽 상단 모서리에 두고 Alt 키를 눌리고 놓지 말고 끄세요. 드래그 어디까지? H5까지 드래그 떡 붙죠. 자, 느낌이 오죠? 떡 붙잖아. 그리고 마우스를 먼저 놓고 Alt 키는 마지막에 놓습니다. 근데 단추는 메이크로 지정창이 뜨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만든 메이크로 선택하고 확인. 그러면 정확하게 그려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요 글자를 바꿔야 돼. 책에 보면 서식 그 두 번째 설표에 텍스트는 서식 적용으로 입력이 됐죠. 그럼 요 안에 커서를 아래 글자 안에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갑니다. 원래 거 지우고 서식 적용 치고 엔터 치지 말고 바깥에 클릭. 그럼 한 개 만들어졌어요. 그럼 좀 이따 확인할게. 두 개 다 하고 나서 확인할게. 자, 두 번째는 2번입니다. 이번에는 숫자 범주 선택에서 첨단위 구분기호만 넣어주면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아무 빈셀을 두기. 개발 도구 탭에 가서 메이크로 기록. 메이크로 이름은 뭘로 할 거냐면 서식해제. 그리고 엔터. 엔터가 빠르죠.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잡고 똑같은 범위죠. 조금 전에 거하고 컨트롤 1번 숫자 범주 선택하고 전단위 구분기 들어가 있으니까 뭐 체크돼 있네. 확인. 자, 바뀌었습니다. 빈셀을 한번 클릭. 마지막 기록 중지. 하면 끝. 자, 메이커를 만들었고 두 번째도 양식 도구에서 단추를 걸어라. 어디에? H 여러분들 7부터 H8 요게 정확하게 그려야 되거든요. 그럴 땐 H7셀에 두고 자, 삽입 아이콘 클릭해서 똑같습니다. 단축 클릭. Alt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자, 그 다음에 마우스 놓으시면 이제 여기 뜨죠? 메이크로 지정, 서식 해제 선택하고 확인. 그리고 글자를 서식 해제라고 바꿔야 되죠. 서식 해제. 그리고 참조를 안 해서 엔터 쳐버리면 위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엔터 치지 말고 빈셀을 클릭. 자, 이제 빈셀을 두고 서식 종이 눌리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해제 눌리면 바뀌어야 되죠. 여기 바뀌어야지만 점수를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끝. 여기 한 개를 해갖고 그다음 한 개 더 있습니다. 복습 문제. 151페이지 보시면 이 파일은 닫고 이번에는 완전 정복 06을 여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연습 먼저 하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1번부터 보면 C4부터 8I13까지 여기까지거든요. 그리고 양수일 때 파란색 디오가 있는 천단위 표시하고 뒤에는 올라가는 좌표. 특수 문제입니다. 양수 뒤에 보니까 음수 두 번째 줄에 양수음수 나오면 조건이 없는 경우거든요. 그럴 때는 조건이 없는 경우인데 양수, 음수, 영, 문자 요 순서 요 구역 안에 직접 형식을 정해야 됩니다. 그럼 양수는 지금 보니까 기호가 있는 천단위 구분 기호 올라가는 살표 그 앞에 파란색이죠. 색깔 명부터 파랑 통화기호 기호를 넣으랬어요. 통화기호 넣어라 이거죠. 천단위 구분 기호 넣고 그 뒤에는 올라가는 특수문자 하살표 야가 양수 부분을 정의한 거고요. 세미콜론. 구역 부분은 제가 저번 주에 세미콜론 한 됐어요. 두 번째는 음수 구역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빨강 넣는 이유는 문제 보면 두 번째 줄에 음수일 때는 빨간색으로 기호는 넣지 말고 통화기호 넣지 말고 음수 표현 기호인 빼기 넣으라는 소리죠. 어디에? 천단위 구분 기호 앞 여기 빼기. 야는 색깔명이고 야는 음수 표시기호. 그 다음에 천단위 구분 기호 넣고 뒤에는 내려가는 특수문자 살펴 넣어줘야 되죠. 요까지가 음수 구역 정의 끝까지. 그 다음에 셀 값이 0인 경우는 네모만 표시를 했죠. 0구역은 특수문자 네모. 니은 한자키 늘려서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정의할 건데 범위 잡았다면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갑니다. 지표준 지하버립 형식란에 지금 이것을 정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죠. 이렇게. 그대로 제가 어떤 정의한 형식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특별하게 틀린 거 없다면 이대로 나올 겁니다. 양수일 때는 파란색 올라가는 거, 그죠? 동화기호 들어가 있고, 음수일 때는 음수 표현기호 빼기가 들어가야 돼요. 내려가는 기, 빨간색. 0일 때는 네모로만 표시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하고 작업, 기록 작업 들어갈게요. C4부터 R13 범위 잡고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숫자인데 여러분 참조로 단음수는 마이너스 1,234와 같이 표시하시오 돼 있는데 문제에서 수정할 게 한 게 있어요. 요거 검정색이라고 적어놨어요. 책에 빠졌어요. 누락됐습니다. 좀 이게 또 왜 누락됐습니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숫자를 갔어요. 그런데 보시면 어 문제에서 천단위 구분교는 들어가는 이유가 문제에서 요거 콤마가 찍혀 있잖아. 천단위 연어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검정색인지 빨간색인지 말이 없으면 지금 기본적으로 이 빨간색으로 인식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잘못된 것이.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대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정색이 없을 경우는 문제 잘못된 것이. 그죠? 그러면 게시판에 불납니다. 문제 똑바로 내라. 그죠? 맞잖아요. 그럼 어떤 수험생은 이걸 한 수험생이 있을 거고, 그죠? 어떤 수험생은 이걸 한 수험생이 있는데, 그럼 이걸 한 수험생은 만약에 기본값으로 가는 게 원칙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걸 했던 수험생은 열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말도 안 해놨는데. 그럼 이렇게 했던 수험생만 혜택을 보는 거잖아. 이렇게 문제 내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진짜 빨간색으로 출제 의도가 있었다면 요 앞에 빨간색으로 적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만 오해 소지가 없다. 그래서 이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정색이 빠져 있어. 선생님, 개인적 생각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 딴 출판사 책은 검정색으로 돼 있어요. 이 문제 똑같은 건데 이걸 빠뜨렸어.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 수업을 하지 않죠. 제가 기출을 쭉 다 봐왔으니까 딴 출판사 책도 다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런 이제 보고 누락되어 있다는 거 그럼 한번 해볼까요? 범위 잡고 컨트롤 1번 글자 천단위 구분교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왜? 코마 찍혀 있죠? 검정색 두 번째 걸 밑에서 이걸로 가야 돼. 그리고 확인 이렇게 돼. 빈셀을 클릭. 그럼 우리가 작업을 두 개를 다 해봤잖아요. 이제 진짜 기록 작업, 아까 했던 작업을 또 참조해서 해보겠습니다. 빈셀에 두고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자, 매크로 이름은 책에 뭐라 되어 있냐면 손익표시, 손익표시 지식을. 어, 자, 그러면 범위를 쫙 잡아주는 것이. 그리고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우리 했던 거 또 써볼 겁니다. 요거 맨 밑에 남아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어요. 썼던 거 요거. 그리고 요 그대로 쓰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빈셀을 한번 클릭. 마지막 항상 마지막 기록 중지. 메이커를 만들었고요. 요번에는 빗면 도형인데 어디 만들 거냐면 여러분들 도형 넣을 거예요. 도형 그릴 거예요. 동일 시트에 25부터 요소부터 25는 요며 요소부터 26까지 요까지 딱 도형을 그릴 거예요. 빗면 도형. 근데 여러분들 지금 책 보면 빗면 돼 있고 돼 있죠. 근데 2021 버전에서는 여러분들 빗면 도형 여기 사각형 빗면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말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이 교재가 2016 버전 교재를 쓰다가 그죠? 업그레이드를 요것을 변경 안 하신 것 같아요. 뭐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되니까 요거 원래 2020 버전입니다. 여기 들어간다. 이제부터. 자, 그러면 한번 여기에 두고 도형 어디 있느냐?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안에 도형 요서 클릭. 도형 들어가는 경우. 그럼 눌려보시면 여기에 기본 도형에서 빗면, 사각형 빗면 어디 있냐면 세 번째 줄. 왼쪽 기준에서 두 번째. 마우스 살짝 올려볼까요? 사각형 말이 나온지 한번 볼까요? 2020 버전에서는. 그럴 때만, 이게 사각형 본론 빗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2016 버전에서는 요거만 나와. 그래서 이 책에서 요거만 책해. 그렇다고 뭐, 요거만 넣어주면 되니까. 빗면 도형을 딱 선택하고요. 이제 한번 그려볼까요? Alt키 누른 상태에서 놓지 말고 어디까지 밑에 G16까지 드래그, G16이 아니고, 우리 E16이죠. 딱 맞네. 딱 맞게 그려지네. 마우스 먼저 놓고, Alt키 맞으면. 저는 왜 메이크로 전체 왜안 뜨는 겁니까? 도형은 안 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글자부터 입력하고 사용자가 메이크로 전체를 띄어야 돼요. 어떻게 띄우느냐? 글자부터 치고 설명드리면, 도형 안에 입력될 글자는 손익 표시거든요. 막바로 치면 글자가 들어갑니다. 손익 표시. 치면 돼요. 입력을 다 했으면 요 글자 안에서 오른쪽 버튼 메이크로 지정이라는 메뉴가 있죠. 직접 사용자가 요 창을 떼야 돼요. 그러면 띄우고 여기서 만들었던 손익 표시 선택하고 확인. 이 끝이 해제하고 실행은 좀 이따 할 거지만 도형에 마우스 올리면 손 모양으로 바뀐다는 소리는 할당을 했다 이거죠. 여기에 메이크로 기능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보시죠. 한 개 더 하고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똑같이 빈셀을 두고 개발도 탭에 가서 메이크로 기록. 메이크로 이름은 여러분들 표시해지. 메이크로 이름도 잘 봐야 돼요. 간혹 가다가 수업할 때 제가 이제 불러드리니까 나중에 시험 칠 때는 메이크로 명을 못 찾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죠? 일단은 여러분들 표시해줘.
엔터. 엔터. 그리고 범위 잡고 컨트롤 1번. 그 다음에 숫자인데 제가 아까 변경하는 게 있었죠? 천단에 넣는 거 맞고요. 검정색으로 엄수 요거 두 번째 거. 야를 쓴다. 확인. 그리고 빈셀을 클릭. 마지막 기록 중지. 자, 그리고 이 도형을 그릴 건데 똑같이 빗면 도형 그릴 겁니다. 사각형 빗면인데 어디 그릴 거냐면 요번에는 G15부터 여러분들 G16 요게 그릴 거예요. 요게. 그럼 G15에 두고 또 도형 그리러 갈까요? 자, 똑같은 빗면입니다. 아까 동일합니다. Alt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마우스 먼저 놓고 Alt키 마지막에 놓고 요 안에 글자 쳐야 됩니다. 표시 해제에서 뭐 보고 치는 겁니까? 문제에 적혀 있어요. 텍스트를 표시 해제로 입력하고 돼 있잖아요. 거기 입력할 글자 표시. 그리고 도형은 메이크 프로 지정창을 직접 띄어야 됩니다. 요 안에서 우클릭 메이크 프로 지정 그리고 표시 해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 여러분 이제는 확인해 볼까요? 빈셀에 두고 손의 표시 나오고요. 오 표시 해제 왔다 갔다 해서 작업했던 내용이 실행되면 잘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메이크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안 갖고 오셔도 되고요. 프린트물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정의 폼을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보십시오. 18페이지입니다. 쌤, 책을 하나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알려주세요. 자료가 프린트물이 더 좋다고. 이유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내용은 하나씩 하다가 잘 모르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뭐 별로 건질 게 없다고 보면 돼요. 기출 문제를 통해 상이지 않았습니다. 딱.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하기 전에 소스 열어갈게요. 파일 가서 열기 찾아보기. 우리는 로컬 디스크 C로 가죠. 커말 196 IB 대신은 프린트물은 엑셀 교재 기출 보충 자 실습. 이 안에 사용자 정의 폼 1이 있죠. 이 알려옵니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용자 정의 폼은 문제 4번의 마지막 문제인 기타 작업 30회. 사용자 정의 폼은 세 문항 나오고 5점씩에서 15점. 그리고 1번과 3번 문항은 우리는 꼭 맞출 거고요. 2번 문항은 안 할 겁니다. 자, 그랬더만은 좀 서운한데요. 좀 해주세요. 이거 안 하도 돼요. 음. 안 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되죠. 그죠? 5점 똑같은 5점이거든요. 일이 한 6줄 정도 코딩됩니다. 뭐, 제가 코딩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니고. 요거보다는 요거 공부할 시간에 함수를 좀 올인하게 놨습니다. 어,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은 수강생분들한테 내가 진정으로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요 내용 설명해 놓은 것이 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참조하시면 돼요. 지금 홈페이지 뭡니까? 프린트맨에 다 있죠? 거기서 뭘 봐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또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서 보냐면 설명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혹시 보면 제가 주소는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골로 가면 되고요. 컴쌤 카페 24.com으로 가면 여러분들 요겁니다. 요 안에 보면 수업자료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거 가시면 여기에 어 컴활급 실기 엑셀 있죠? 프로시저인데 여기 뭐냐면 사용자 정의 포맷 진화공 코딩이 있고요.
영진 코딩이 있어. 책은, 우리 요 책은 딴 출판사거든요. 신화공 코딩을 좀 따라가는 편. 그래서 여기에는 2번 코드 짜는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아, 왜 우리 쌤이 2번을 안 하려는지 알겠구나. 이유는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려요. 음. 그거보다는 엑셀 함수 푸는 시간이 더 낫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데, 뭐 고시 공부하듯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가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몇 점 받으면 돼요? 70점. 음. 요령 있는 분들은 딱 점수를 정해요. 절대 틀리진 않죠. 76점. 퍼펙트합니다. 이 점수를 노리고. 딴 것은 실수를 안 해요. 절대로. 여러분들 이것저것 다 읽다 보면 헷갈리거든요. 이번 5점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6점짜리 함수 문제로 가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계속 궁금하잖아요. 요거 보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 올렸던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면 여기에 이제 어떤 분이 무척이나 궁금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액세스 말고 여기에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질문 올림보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그거 보면 그 문제가 기타 작업 폼 질문 요거는 아니었고 음, 여기 메시지 박스 주시. 저는 요 안에서 올려놓으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게 글을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또 찾으려니까 여기 또 갑자기 안 보이네. 시간상에 일단 여기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2번 코딩은 빼고 1번, 3번. 근데 2번 코딩을 안 하는 대신에 이 코딩을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보통 공부하다 보면 아니 이 코딩을 안 하는 대신 이거를 다 맞춰야 되는데 이것도 못 맞춰요. 아, 그러면 전략 실패입니다. 야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죠. 10가지 부분을 외우십니다. 그럼 1번 문항의 여러분들 기본 코딩은 기본 출제 형태는요. 엑셀 하면 안에 보면 명령 버튼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요거 이 버튼. 이 버튼을 누르면 폼이 뜨는 코딩이 첫 번째 코딩. 음, 기본 코딩이죠. 그 명령 버튼을 클릭 시 폼을 표시하는 코딩. 항상 야스 같은데 시험에서. 그리고 폼이 뜬 상태가 초기화 상태거든요. 초기화 상태에서 목록을 표시하는 코딩. 목록이 뭐냐면 우리가 밑에 그림 보면 프린터블에 분야 옆에 콤보 상자 모양 있죠? 그거 하자를 누르면 목록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목록 표시 코딩이라는데 콤보 상자 컨트롤 박스. 그 목록 표시 코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이. 범위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 요 코딩법이 틀려요. 두 가지를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딩 하나, 둘, 셋. 여하가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형태고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초기화 코딩에서 추가적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니셜라이저라는 건 초기화시키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특정 컨트롤, 확인란이나 옵션 단추 같은 경우는요. 요게 여러 개의 선택이 있죠. 요 리프린트물에도 부분에 국내 도서, 외국 도서, 이북이 있잖아요. 이 옵션 단추거든요. 그럼 처음에 떴을 때는 이 옵션 단추가 한 개도 선택이 안 돼 있어. 우리 프린트 보시면 국내 도서가 옵션이 선택돼서 나오잖아요. 또는 초기화 코딩에서 넣어놓은 거야. 그럼 확인란이나 옵션 단축값이 기본적으로 선택되도록 특정선에 있는 값이 선택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요 코드가 추가 코딩이고요. 또는 특정 컨트롤의 텍상, 주로 텍상 같은 경우는요, 현재 날짜나 연도를 표시하기 포함됐을 때, 혹은 기본적 숫자를 표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시간을 표시하는데 형식 변경 문제가 또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시간 함수인 now를 쓰면 이렇게 나오는데 야가 포맷 함수를 사용해서 형식을 이렇게 요 원래 now 쓰면 time 쓰면 이렇게 나오는데 형식 형식 문자 함수인 요걸 쓰면 이런 식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추가적인 점입니다. 그럼 쌤 여기 벌써 하나, 둘, 세 개 코딩 구문을 외우셔야 되고 네 개, 다섯, 여섯 개 들어가죠? 1번 문제 풀기에서는 여섯 가지 구문을 외우셔야 됩니다. 음, 1번. 자, 그래서 우선 제일 처음에 어떻게 이 명령 버튼에 코드를 짜느냐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벤트라는 게 있는데 이벤트는 어떤 거냐면 문제에서 도서 등록 단추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이벤트는 사건이죠. 야를 눌렸을 때 우리가 코드 짰던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클릭할 때 이 이벤트예요. 클릭 시 그 안에 코드를 짜요. 근데 명령 버튼에게 코드를 어떻게 짜느냐? 이제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서 등록 폼이 나타나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용자 정의 폼 이름인데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 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우선 개발 도구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고르면 이제 1급에서만 나오는 것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디자인 모드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선택이 돼요. 선택되죠. 개체가 선택되죠. 원래 코드 보기로 들어간 방법은 우클릭하면 코드 보기에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혹은 이 명령 버튼을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따닥 눌려볼까요? 따닥. 그랬더만은 여러분들 진짜 여기에 비주얼 베이직 요 창이 VBE 창이라거든요. 비주얼 베이직 에디트 편집창. 여기 이벤트예요. 이게 명령 버튼 컨트롤 이름 버튼 이름. 그리고 코드 짜기 전에 이 화면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화면 타기 전에 커스가 여기서 깜빡깜빡거리잖아요. 엔터를 좀 쳐놓습니다. 자, 커스가 잘 보시면 얇은 상태가 꼭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보면 인설트라는 키가 있죠. 그거 눌러보세요. 있죠? 커서 굵어지죠. 요것은 수정 상태입니다. 인설트 키 한번 더 늘려볼까요? 얇죠? 삽입 상태입니다. 왜? 왜 굵은 상태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지하지거든. 우리가 코드 짤 때는 띄어쓰기를 좀 하는 편이 많아요. 근데 띄어쓰기 하려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수정 상태인 굵은 상태에서는 뒤에 있는 부문, 명령어가 지워집니다. 그러면 계속 지워지니까 당황을 하는 거죠. 시험 장면이죠. 그때부터 어떤 상태에 걸리냐면 여러분들 교착 상태에 걸리죠. 대단하겠죠. 일명 멘붕이다. 멘붕. 갑자기 머리가 포맷이 됩니다. 어, 흥분하면 지는 거다 이거죠. 시험에서. 흥분을 하지 말고 아 맞다. 그때 우리 쌤이 붉게 나올 때는 인설트기 넣어야 됐다. 야, 너 코드 짜는 게 두 번째고요. 이런 변수적인 부분이 발생합니다. 환경상에. 그러면 바꿀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설트 키는 토글 키라거든요. 상태 변화가 두 가지로 바꿔요. 한번 들리면 수정, 삽입. 저는 인설트 키 눌릴 이유가 없는데요. 눌립니다. 코드 짜다 보면 손가락이 인설트 키를 건들 때가 있어요. 그럼 갑자기 붉은 상태를 있어요. 이때는 한 번 눌리면 됩니다. 얇은 상태가 되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요 창, 왼쪽에 보면 프로젝트 탐색기 창이고요. 요 창은 개체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 개체 안에 있는 컨트롤에 대한 내용은 속성 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창을 속성 창이라고요. 요 창은 프로젝트 탐색기 창이랍니다. 이 창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시험장 가면 야가 안 볼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요 X 있죠. 닫고 이렇게 어떤 수험생이 나왔어요. 다음 시간에 내가 들어갔어. 그 자리에 앉았어.
그럼 세팅을 안 해놨으니까 열면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맞잖아요? 전에 썼던 사용상경으로 계속 유지됩니다. 아침에 올 때 우리 감독위원분들이 세팅을 하겠죠. 그때는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표시하는 방법은 요 위에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 프로젝트 탐색기를 표시하나 요 나오죠? 야를 누르면 표시가 됩니다. 세 번째 속성창을 클릭해서 표시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오죠? 요 공간이 너무 좁잖아요. 속성창 제목 표시를 요 경계선에 가면 화살표가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크기 조절. 야를 밑으로 요렇게 내려오면 안에 내용이 좀 보일 정도로 야를 좀 내려옵니다. 요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코드 한 개 한번 짜볼까요? 기본적인 기초 코딩, 토음 표시 코딩, 뭐 늘 시험에 나오는데, 보면은 여러분들, 요거는 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추적 처리됩니다. 폼 보기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폼 이름 점 show랄 겁니다. 나중에. 자, show라는 것은 속성이고요. 얘는 개체입니다. 개체와 속성 구분하는 구분자는 접입니다. 그럼 폼 이름은 뭘 보고 쳐야 되냐면 문제 속에 도서 등록 폼이 나타나고 돼 있죠. 그럼 코드 잡을까요? 도서 등록 치시고요. 도서 등록 치고 점을 치면 속성을 선택하는 메뉴가 쫙 나오죠. 거기에 쇼 정도는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보여주듯이. 이 정도 외워놓으세요. 도서 등록 폼을 보여주겠다. 표시하면. 요 한 가지만 하고 빠져나와 볼까요? 다음에는 다 하고 나올 거지만 좀 한 개씩 한 개씩 하면서 확인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닫기. 닫을 때 여러분 여기에 VB 완전 닫는 창 X 위 안에 거 말고 그럼 창이 여러분들 닫힐 겁니다. 그리고 확인할 때는 이제 이걸 해제해야 되거든요. 디자인 모드를 비활성화시킵니다. 클릭 해제하고요. 눌려볼까요? 뜹니까? 이 폰 표시. 떴을 때 옵션이 한 개도 선택 안 되겠죠. 그리고 목록 표시 안 돼 있습니다. 눌러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요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할 겁니다. 지금 요까지는 잘 떴나요? X 잘 떴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외워야 될 것은 요겁니다. 우리가 엑셀에 있는 명령 버튼에 코드 보기로 들어가는 작업 순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 쭉 적어놨습니다. 요 순서대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홈 표시 코딩은 도서 등록점 쇼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는 우리 내려와서 문제 1역에 그 우리 사용자 지표 1에서는 야를 여러분들 홈 이름 좀 쇼니까 여기에 뭐라 했냐면 도서 등록점 쇼로 자, 그리고 창 닫고 디자인 모드를 비활성시켜 놓고 한 번 다시 클릭하면 됐죠? 도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홈이 나오게 되죠. 여기까지만 해봤습니다. 10분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사용자 저기 폼인데 요거 코딩할 부분이 이벤트다. 그럼 요것을 제가 이제 순서로 따지면 이렇게 할게요. 사용자 저기 폼 1로 들어가는 우선 첫 번째 이제 우리가 1번 문항인데요. 1번 문항에서 홈 표시 코딩 할 때 이제 들어가는 순서를 이렇게 적어 놨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1번 문항에 또 쓰는 것은 여러분들 이거는 폼 표기화 코딩 이제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초기화라는 것은 항상 시험에서 이니셜라이즈는 영어가 나오거든요. 우리 교재 보면 그냥 글자로만 폼 초기화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는 다른 말로 폼이 실행되면 폼이 나타나면 깨끗한 상태가 초기화입니다. 그러면 초기화 상태에서 코드는 어떻게 짜느냐?
요거부터 잠시 먼저 설명하고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초기화 코딩 우리가 잠시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디자인 모드 해제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걸 눌리는 이유는 한 개밖에 없어요. 요 명령 버튼의 코드 짝에서 눌린 거라. 음. 근데 만약에 확인차 이것을 해제하고 야 다른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또 이거 눌려서 또 갈 필요는 없고 막바로 여기 비주얼 베이직 있죠. 이거 눌려 들어가면 돼요. 음. 코딩 다 하고 나왔을 때는 해제하고 확인하면 것이지만은 이렇게 중간 확인을 위해서 빠져나오고야 해제했잖아요. 그러면 초기화 코딩부터는 굳이 이 할을 활성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면 그 화면이 떠요. 그죠? 자, 여기서 초기화 코딩은 왼쪽에 잘 봐야 돼요. 시험장 가면 이 폼 옆에 빼기가 더하기로 돼 있거든요. 요거 하면 더하기로 바뀝니다. 이 더하기가 확정 단추거든요. 그럼 안에 뭔가 또 있다는 소리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더하기를 누르면 사용자 정의 폼 이름이 나와요. 이렇게. 야가 뜬 거거든. 야, 실체를 한번 볼까요? 아까 그 떴던 폼의 실체. 디자인된 폼. 더블 클릭. 야가 뜬 거야. 야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초기화 코딩은 폼 전체에서 코드를 짜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인식이 된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배경 부분, 회색 부분을,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뭐가 뜨냐면, 따닥, 유저 폼 클릭이 떠요. 그러면 사용자 정의 폼을 클릭했을 때인데, 우리는 초기화 시키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초기화 코드로 바꿔야 됩니다. 클릭 말고 initialize. 눌려보면 initialize가 있어요. 이것은 프로시저 선택창인데, 이벤트를 바꾸는 창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바꾸고, 여기서 코드를 짜요. 근데 시험장 가면 실수로 여기 코드 짜는 분이 많아요. 이서 코드 짜면 안 됩니다. 양 이벤트가 틀려요. 양 클릭이고 양 이니셜라이즈죠. 초기화 여기서 코드 짜요. 그러면 우리 프린터 보시면 분야 뒤에 보니까 CMB 분야가 뭐냐면 컨트롤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이 뭐냐면 여기 콤보 상자 만들 때 속성 보면 야가 컨트롤 이름이에요. 그 갈란 이름은 요것으로 코드 짤 때 요걸 써야 돼요. 이 컨트롤 명이라는 거는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분야 뒤에 갈로하는 CMB 분야는 이 컨트롤 이름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요걸 써야 되거든요. 그냥 콤보 박스로 만들어진 거다. 콤보 박스는 잠시 보여드리면 우리 도구 상자에서 요걸로 만든 거다라고 봅니다. 콤보 박스 요걸. 원래는 이걸 설계해야 돼요. 원래 실무에서. 근데 우리는 만들어져 있는 것을 코드만 짜면 되는 거거든. 요걸로 만들어진 거. 도구 상자 요거 가지고. 자, 결과적으로, 요 이름이 컨트롤 이름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화는 어떻게 코드를 짜느냐? 여러분 바꾸는 것까지 제가 여기 적어 놨거든요. 이렇게 바꾼다는 거. 목록 표시 코딩에서 지금 J5부터 J10이라는 범위가 주어질 경우죠. 범위가 주어질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코드 짜야 되냐면 이제 구문부터 외우셔야 되죠. 컨트롤명 이 부분에 뭘 쳐야 되느냐 갈로 안에 있는 이름 CMB 분열을 쳐야 돼요. 그럼 거의 컨트롤 이름이고 요게 점 로우 소스는 행 소스 원본 행 원본이라는 속성인데 이 범위 속성은 뒤에 값을 가지거든요. 이 범위를 야가 인식을 해요. 그럼 야 역할은 이 범위를 가져와서 여기로 넘겨주는 거죠. 개체는. 이 개체로 넘겨주면 이걸 딱 눌리면 야 요것이 이제 외워야 될 또 부분이죠. 야는 범위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 주어질 경우, 이렇게 꼭 넣어줘야 돼요. 그럼 요것을 한번 넣어보면, 요게 컨트롤명은 CMB죠. CMB 할 때 여러분들 제가 대문자로 한번 치워볼게요. 잘못된 방법인데, 분야에서 과연 야 인식을 하는지 해보겠습니다. 점. 로우 소스 나오잖아요. 로우 소스는 R만 쳐도 한 형식 바꾸시고, R만 치도 로우 소스 나오죠? 더블 클릭. 는 범위는 상단 비치고 J5부터 대소음적 구를 이거는 J5부터 J10. 자, 그랬더만 알아서 야가 바뀌어주네. 그죠? 야가 알아서 소문자로 바뀌죠. 원래는
소문자로 쳐야 되는데 코드 쳤더만 얘가 바꿔주네. 비주얼 베이지 그죠? 착하네.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지만은 오타나면 안 돼. CMB를 CMD라고 치면 안 됩니다. 홈보는 CMB입니다. 그럼 J5부터 J10이라는 것은 닫고 X. 요서부터 요까지죠. 요것이 홈보 박스를 넣으면 얘가 나올 거예요, 이제. 빠져나가 볼까요? X 닫고 다시 눌러볼까요? 나오는지. 자, 눌러보니까 목록 나옵니까? 나오죠. 야가 나와줘. 이게 폼 표시 코딩에서 두 번째 나오는 초기화 코딩에서 쓰는 목록 표시 코딩.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 했느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죠. 요것을 외우시면 돼요. 한 개 더 나오는 것은 직접 데이터를 제시할 경우인데, 만약에 기획부, 영업부, 총무부를 표시하시고, 그럴 때는 add 아이템을 쓰거든요. add 아이템은 add는 더하다, 아이템은 항목, 항목을 더하다. 이 말은 항목 추가입니다. 야는 반드시 너는 절대 쓰지 않고요. 한 칸 띄워쓰기. 띄어쓰기 하고 리스트를 넣어줘요. 보통 시험장 가면 너를 넣는 경우는 너를 쓸 수 없으면 띄어쓰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직접 데이터를 제시죠. 이때는 여기 기획부, 영업부, 총무부. 그러면 이 리스트명이라는 것은 이것을 여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목록 표시코딩 시험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부분만 외우면 되죠. 그럼 지금은 이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좀 이따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요거 외우시면 되죠. 요것을 코드 짜면 돼요. 자, 그 다음 한 개 더 있죠. 이제 부분을 표시한 옵션 버튼 중에서 국내 도서가 기본적으로 선택. 폼 초기화 상태에서 여러분들 옵션 단추나 확인란 체크박스입니다. 기본적으로 특정 코드 값이 선택되는 코드는요. 코딩이랄게요. 컨트롤명 이퀄 true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결과적으로 컨트롤명은 뭐냐? 여러분들 그 국내 도서 갈로 안에 보면 OPT 국내죠. 이 컨트롤명이죠. 옵션 약자거든요. equal true는 야를 표시하겠다, 선택하겠다, 반영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야는 표시하겠다, 선택하겠다는 뜻이 선택되도록. 그래서 요것만 넣어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원래는 이 야가 원래 정석적인 것은 뒤에 이 컨트롤 이름에 있는 값을 표시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원래 value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안은 속성 이 안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넣어도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넣어볼까요? 요 닫고 비주얼 베이직 다시 들어갔어. 요 밑에 컨트롤 명은 OPT 뭐 이왕이면 제대로 치겠습니다. 소문자로 OPT. 소문자로 가는 게 낫죠. OPT 혹시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OPT 국내죠. 국내 그 다음에 equal true. 그러면 옵션 중에서 이 옵션이 선택이 된다. 이 두 줄 코딩. 거기 초기업.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뒤에 여러분들 요것을 잘 넣어줬다면 닫고 확인해 볼까요? 눌려가지고 선택돼서 나오고 이러면 몇 점? 5점. 자, 닫고 1번 끝났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는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문항, 2번 문항 안 하셔도 돼요. 3번 문항은 도서 등록 폼의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이 폼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닫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메시지 박스를 먼저 표시하고요. 그 안에는 여기 위 것은 제목 표시줄이고 여기는 메시지 내용이고요. 여기는 확인 버튼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 메시지 박스 함수 구문부터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딱 누르면 이 폼이 닫힙니다. 음. 그 순서로 넣어보면 넣기 전에 메시지 박스 함수를 먼저 외우셔야 돼요. 자, 메시지 박스는 MSG BOX고요. 함수 이름이 띄우고 메시지. 메시지는 어떤 부분이냐면 그 프린트물에 날짜하고 시간 나오는 게 메시지 부분. 버튼의 종류는 확인 버튼 나와 있죠. 이 버튼의 종류. 두 번째. 세 번째는 제목 표시줄 타이틀이거든요. 그거는 폼을 종료합니다. 그 부분이 요거부터 외워놓으셔야 되고요. 참조로 메시지본의 시험에 나오는 형태가요. 텍스트 글자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문자이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묶어야 돼요. 자, 그 다음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쌍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BBS는 날짜, 시간 함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날짜 출력 함수는 date, 날짜와 시간은 now, 시간만 출력하면 time이거든요. 야는 요 영어만 치면 돼요. 근데 야를 모르고 쌍따옴표를 쳤다. 그러면 날짜가 출력 안 되고 영어 메시지 보면 영어 데이트가 출력됩니다. 문자 인식해 버리거든요. 날짜의 기능을 잃어버리죠. 아니, 함수의 기능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함수는 쌍따옴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여기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함수와 텍스트가 결합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메시지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2024년 오늘 날짜 12월 07일입니다. 라고 할 경우는 날짜도 나와야 되고 띄우고 입니다. 정 글자도 붙여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and 문자열 결합 연산자가 쓰이죠. 야를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데이트하고 and 쓰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 안에 띄우고 띄어쓰기 돼 있으니까 띄우고 입니다. 정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죠. 요 부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버튼의 종류는 확인 버튼은 비주얼 베이직, OK, ON이가 확인 버튼의 명령인데요. 이것은 생략, 안 넣어도 나오고 나중에 안 넣을 거예요. 지금 안 넣어볼 거고. 예, 아니요 버튼은 액세스 할 때 나올 거거든요. Yes, 비주얼 베이직, Yes, No, 예, 아니. 이 버튼 두 개가 나옵니다. 이 버튼의 종류고 마지막 제목 표시줄 타이틀 부분에 텍스트가 출력되어 있는 경우는 쌍따옴표 묶어야 되고요. 프로그램 이름이 출력되는 거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이건 안 넣어도 됩니다. 늘 찍을 필요 없어요. 나옵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경우, 비어 있는 경우는 연달아 쌍따옴표를 두 번 넣어줘.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출제되는 부분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연습 좀 해봐야 되거든요. 연습하기 전에 폼 종류는 언로드입니다. M이라는 객체는 사용자 정의 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폼을 언로드, 로드는 읽어드립니다. 언로드는 읽어드리지 않다. 그러면 나를 읽지 마세요. 읽어드리지 마세요. 그 말은 메모리에서 사라지거든요. 이 닫히는 거예요. 이것을 외우셔야 되죠. 이것을 외우셔야 돼요. 언로드 띄우고 M이도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면 자, 여기서 하기 전에 여러분들 요방이 좀 요방신은 뭐부터 좀 해봐야 되느냐면 우선 예 1부터 하는 거 이렇게 합니다. 메시지 박스고요. 메시지는 여기 오늘 날짜 2014년 12월 07 이렇게만 나오도록 여기는 확인 버튼이 있지. 여기 이제 우리 메모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 텍스트 박스 모양새가 새로운 거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요 제어 표시에는 홈
종료. 그러면 메시지는 오고요. 버튼 확인 버튼이고 폼 종료는 타이틀 글자입니다. 이 코드를 한번 짜볼 건데 확인 버튼 눌렸을 때 폼이 닫히는 거. 그러면 아래처럼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고 확인 버튼 클릭 시 폼이 종료되는 이런 형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을 코드를 제가 우리 한번 짜볼 건데요. 일단은 한번 보여드리면 M, MSGBOX 요것은 소문자로 적은 게 지가 알아서 바뀌어요. 너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문자로 쭉 쳐도 돼. MSGBOX 띄우고 자, 그 다음에 메시지는 오늘 날짜죠. 데이트만 하면 되고 콤마 찍고 콤마 찍으면 버튼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4개의 표시가 있어요.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화는 칠 필요 없고 선택한 비주얼 베이지 오케이 온이 다음부터 이거는 안 넣어도 돼요. 지금 넣겠습니다. 확인 버튼 콤마 타이틀 글자는 폼 띄우고 종료죠. 문자만 돼 있으니까 상담 치고 폼 띄우고 마지막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언로그이죠. 요 두 줄만 치. 이게 여러분들 코딩입니다. 요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비주얼 베이스 들어가서 사용자 정의 폼 띄우시고 이제 요 종료 버튼에 코드를 짤 건데 예제 코드를 좀 먼저 짜보고 문제로 들어갈게요. 우리 명령 버튼을 더블 클릭. 그러면 cmd 종료 이름이고 클릭 맞죠? 여기에 여러분들 뭘 치냐면 메시지 박스부터 칠 건데 이걸 치시면 되죠. 자, 요거 보면서 이해하고 쳐야 돼요. 여기 MSG, BX 그대로 이 두 줄을 칩니다. 보시고 치면 돼. 그대로 제가 넣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닫고 과연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종료 눌리면 메시지 박스가 돼야 돼요. 오늘 날짜, 메시지. 이 메시지하고 타이틀 확인 눌리면 이 폼이 닫게 되거든요. 닫힙니까? 이랑 끝. 첫 번째 패턴이고요. 자, 두 번째 패턴은 자, 이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는 거예요. 이제 능동적으로 해보는 거죠. 이제 이번에는 이 자리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 나왔어요. 그리고 양이 12월 27일 시간까지 나온 거 잠시만요. 오후 1시 20분. 뒤에는 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 메시지. 맞습니다. 이것을 코드를 한번 짜보는 야는 나올 수. 아까 거기서 수정하시면 돼요. 자,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일단 요것은 생략 가능. 확인 버튼도 생략할 수 있으니까 원래 코드법에서 이런 데이터는 now로 바뀔 거고요. 요거는 생략, 얘도 생략, 이거는 무시. 그리고 요 뒤에는 이제 요것 때문에 넣어줄 게 좀 있습니다. 띄우고, 엔드 띄우고, 쌍따옴 치고, 띄우고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시험장에서 이 띄어쓰기 돼 있잖아요. 그 띄어쓰기를 안 했다. 0점이죠. 그래서 여기 끝이죠. 뒤에는 생략, 확인 버튼 생략, 프로그램에 넣었을 때 생략이니까 안 넣어도 되죠. 그랬더만은 또 굳이 셈 넣으면 안 됩니까? 저 빠른 방법 알려드려도 굳이 또 넣겠다고 아우성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자, 넣을 필요가 없는데, 뭐 시간도 없는데 넣을 필요 없죠. 안 넣어도 나와요. 해볼까요? 이 부분만
넣어볼까요? 제가 가서 요 뒤에 이렇게 바꿨죠? 지우고. 그러면 요것만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과연 닭볼 한번 해볼까요? 좀 읽어보면 잘 나옵니까, 여러분들? 입니다까지. 요건 25초까지, 초까지 다 나오죠. 저, 초를 안 적나? 15초.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10분 초 다 나오고요. 여기 나오면 이렇게 now를 쓴다. 함수 now는 날짜와 시간까지 다 나오거든요. 시간까지. 그래서 이거 쓴 거고 띄우고 입니다. 정. 쌍따옴편에 띄어쓰기하고 입니다. 정.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패턴. 그냥 예제 2번이라 하고 예제 3번을 또 만들어 보면요. 그 다음은 다 된다.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이게 여기에는 뭐가 돼 있냐면 그냥 문자 3할 1급 합격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다면 여러분이 비어 있죠. 그러면 이제 요거 달라지는 것은 이제 문자로만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 여러분들 요게 커마 1급 합격을 축하합니다. 점은 메시지는 문자니까 성단표에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콤마 두 번 찍고 연달아 성단표. 왜 연달아 쌍둥이 뭐냐면 비어 있는 경우는 연달아 두 번 넣어주기로 했죠. 하기부터 쓰할 수 있으니까 안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바꿔보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가셔가지고 이거 닫고 하기 눌리고 여기 가서 이 부분만 지금 이걸로 나온 확인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만 제가 살짝 넣으면 되겠죠. 그죠? 넣을게요. 자, 그리고 확인하기 위해서 종료 눌리면 비어 있어야 된다. 그죠? 메시지 확인 눌리면 닫기 하면 되죠. 자, 이제 그럼 모든 준비가 다 끝났고요. 실제 코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림 보면서 지우고 여러분도 오늘 날짜와 시간이니까 now W 폼만 찍고 모델 종류를 생각할 수 있죠. 폼만 두 번. 폼을 종료합니다. 이거 진짜 되죠. 다안 하고 이해가 됐다면 합니다. 이런 것이죠. 메시지 버튼의 종류 타이틀 업로드까지 가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잘 나오는지 닫고 눌리면 종료 눌리면 이제 요것이 요건 달라집니다. 당연히 요거 맞는지 보시고요. 확인 눌리면 폼이 닫히는 것이죠. 자, 한 개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요까지 잘 됐으면 두 번째로 갈 건데요. 19페이지입니다. 이제 패턴은 비슷하고 약간 추가되는 건 좀 있습니다. 거의 기본은 다 똑같습니다. 1번. 판매랑 이 버튼에 대해서 여러분 눌렸을 때 판매랑 폼이 나타나도 폼 초기화 코딩 들어가 보겠습니다. 폼 표시 코딩. 개발 로고 탭에 가서 디자인 모드 활성화. 해당 명령 버튼을 더블 클릭. 그리고 폼 이름 좀 쇼죠. 폼 이름은 판매 현황 좀 쇼. 자, 이제 막바로 초기화 코딩 들어가서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잘못된 겁니다. 그냥 지워볼까요? 헷갈리다. 자, 옆에 더하기 눌리셔가지고 마이너스 되죠? 요 화면한 폼이 보이죠? 더블 클릭. 초기화 코딩은 여러분들 배경 부분에서 더블 클릭. 이벤트 바꿔야 됩니다. 자, 이니셜라이즈로 바꿔주시면. 요 안에서 문제 볼까요? 판매자, CMB 판매자 콤보 박스에 여러분들 목록 J5부터 J8
J5부터 J8 이 부분을 여러분들 목록으로 표시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나왔냐면 범위가 제시되어 있죠. 로우 소스를 쓸 겁니다. CMB 판매자 그죠? 점 로우 소스 R로만 쳐도 나오죠. 이꼴 범위는 쌍따옴표 J5부터 J8 소문자 쳐도 되고 대문자 쳐도 되고 자, 그러면 여기 목록 표시 코딩 범위가 제시된 경우 확인 끝났고요. 그 다음에 판매 시간이 N은 현재 시간이. 근데 잘 보면 현재 시간이 여러분들 AM 12시각제인 0으로 나와 있죠. 포맷 함수 나중에 쓸 겁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시간 나온 장 보고 바꿔볼게요. 일단은 앞에 있는 쪽은 코드 짤 때 앞에는 받는 쪽이고 이 꼴 다음에 뒤는 주는 쪽이거든요. 요 값을 앞으로 넘겨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받는 쪽은 TLT 판매 시간 컨트롤 박스 안에 뭐가 표시를 되냐면요. 있는 값을 받아 처리할 겁니다. 현재 시간이니까 일단은 지금 타임 잠시 할게요. 나중에 좀 수정 좀 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시간을 요게 표시하겠다. 요 컨트롤 박스. 그리고 지점명이라는 CMB 지점명이라는 목록에는 서울, 경기, 부산, 강원, 광주 직접 범위가 나와 있는 거 아니고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죠. 그때 로우 소스 쓰는 게 아니고 add 아이템을 쓸 거거든요. 여기 가셔가지고 CMB 지점명 치시고 CMB 지점명 점 치면 add 아이템이 처음 나오거든요. 참고로 여러분들 요거 치고 처음 쳤는데 이 창이 안 뜨잖아요. 그럼 오타가 있는 오타가 있으면 이 창, 요 속성을 선택한 창이 안 뜹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미우고 쌍따옴표 치고 제일 처음에 서울 야를 복사해서 여러분들 밑에 갖다 붙이고요. D는 서울 목록만 바꾸면 되죠. 경기 엔터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부산 엔터 갖다 붙이고 강원 엔터 또 붙이고 마지막 광주. 자, 그러면 초기화 코딩에서 여러분들 몇 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줄이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보시면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할게요. 이제 요까지만. 일단 확인할 때 여러분들 반드시 요 디자인 모드를 해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눌려볼까요? 떠야 되고요. 판매자 눌려가지고 여기 나와줘야 돼요. 요 데이터. 그 다음에 우리 시간 요거 수정 좀 할 거 나중에 지금 나왔던 시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했더만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시간 내려와서 이제 좀 다 적어놨는데 이렇게 했더만은 결과를 보니까 요렇게 나왔다 이겁니다. 야를 지금 요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오니까 PM이고 결과는 1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요렇게 나와줘야 돼요. 프린트 모드 이렇고. 그러면 12시각제 야 말고 12시각 야 12시각제 맞긴 맞는데 한글이 아니고 영어로. 그때 포맷을 쓰는 방법은 이게 포맷 함수 이걸 좀 외우셔야 돼요. 이 포맷 함수는 형식 문자 함수인데 포맷 갈로 열고 인수는 주로 날짜 시간 함수가 주로 들어갑니다. 시험에서. 사용자 이 포맷은. 이하를 인수를 지정한 형식으로 바꾸고 날짜 시간 관련 함수 들어가야 하지만은 여기에 하여튼 숫자 값을 천 단위 구분 견으로 하면 샵, 샵샵 0
엑셀하고 똑같죠? 이렇게 넣으면 돼. 금액 관련은 통화기호 말고 그럴 때는 이렇게. 이 포뮬라 함수의 역할입니다. 인수를 지정한 형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 관련 형식 기호를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C는 H, 분이 N입니다. N. 엑셀은 M인데, BP배에서는 N이 됩니다. 초는 S. 12시각제로 영어로 표시할 때는 슬래시가 들어가는 인기 포인트거든요. 대문자면 이렇게 놓고 중간에 슬래시, 소문자면 소문자씨 놓고 중간에 슬래시. 요것을 넣어준다. 우리는 올라가서 여기서 수정할 내용은 우리 타임만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타임 앞에 포맷, 갈로 열고, 시간, 야, 인수를 이렇게 바꾸겠다. 형식. 이렇게. 그러면 12시각제 대문자니까 AM 슬필 대문자 좀 슬래시. H는 C, V는 N이 됐죠. N.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변경 좀 해주세요. 아까 타임만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앞에 포맷 함수 쓰실 갈로열 타임은 지우지 말고 콤마 찍고 형식은 이런 식으로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결과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대로 넣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이 이제 변경이 될 건데 요까지 하긴 요거 우리 목록 나왔죠. 직접 add 아이템 쓴 거 잘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돼요. 하는지 수정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비주얼 베이스 들어가서 이 부분에 포맷 들어가는 되죠. 이렇게. 그러면 포맷 함수 들어간 거 발로 열고 타임 있었고 콤마 찍고 요거만 넣어주면 되지. 그러면 과연 효과가 나오는지 자 눌려봤더만은 잘 나옵니까? 여기 시험에 나왔거든요. 이 5점이 그냥 주는 점수인 줄 알았더만은 이게 또 일부에 나오니까 또 틀려버린 거야. 우리 계획이 자꾸 변경되는 거죠. 65일만 60도 내려놔. 왜냐면 함수를 많이 맞춰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실수하지 말고 여기까지 하고 3번은 여러분들 우리 종료 코딩은 아니고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종료는 맞는데 좀 다른 형태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계획을 할 수 없으니까. 자, 그다음 이해만 시키면 되니까 이해는 되나요? 어렵죠? 3이라서. 3번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이거야. 딱 눌렸을 때 닫기를 딱 눌리면 요 D2 셀을 난 잘 봐야 되는데 요 셀에 입력된 글자가 있죠. 아, D2 셀 요거죠. 요게 오늘 날짜가 딱 찍힐 거예요. 찍히면서 글꼴 스타일도 굵게가 탁 될 겁니다. 그러면 특정 셀 유소에 메시지적 내용을 표시할 거고 그 표시된 내용이 글꼴 속성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그 코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거, 그거부터 설명드리면 요겁니다. 우리가 특정 셀 유소의 메시지적 내용을 표시할 건데 오늘 날짜. 그리고 글꼴 속성도 굵게 바꾸고 속성 바꾸는 것은 네 가지 정도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것부터 먼저 정리해드리고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하면 특정 셀 요소의 메시지, 즉 메시지라는 것은 뭐 메시지 박스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내용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럼 표시할 내용을 쌍따옴표에 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표시할 내용에서 똑같습니다. 표시할 내용이 여러분들 여기 참조로 텍스트만 표시하죠. 텍스트 내용이면 쌍따옴표로 묶어야 되고 똑같죠. 묶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역시 타자가 돼. 그 다음에 그 함수를 사용할 때는요, 당연히 쌍따옴표를 쓰시면 안 돼요. 똑같습니다. 쌍따옴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그대로죠. 이거 똑같습니다. 우리 메시지 아까 박스 할 때 똑같죠? 그럼 우리는 표시할 내용이 함수 넣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당 주소는 대괄호 안에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D2 셀에, 그러면 비베가 이 주소를 인식하거든요. 대괄호 넣어주면
그럼 데이트. 이거 모르고, 아, 맞다. 쌍따옴 치자.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러면 영어 데이트가 지켜요. 오늘 날짜가 지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쌍따옴 치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만 알아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간단하죠. 그죠? 요거만 외우면 되니까. 그 다음 특정 셀 주소의 글꼴 속성을 지정하는 네 가지 식이 나오는 겁니다. 야가 개체거든요. 그 다음에 점, 야는 속성. 속성 뒤에 또 이것도 뭡니까? 이 속성 하위 명령어의 메서드라거든요. 그럼 폰트랑 속성에 쓸 수 있는 명령어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임이 있습니다. 글꼴 이름, 폰트가 글꼴이니까. 그거는 글꼴명은 쌍따옴표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크기는 사이즈, 글꼴 크기도 쌍따옴. 그 다음에 굵게는 볼드를 써야 되거든요. 볼드 굵게 야는 우리가 그에 대해서 지정하겠다는 true, 설정하겠다 true 그런 뜻입니다. 이태릭은 기울임, 딱 true. 이 두 개는 true를 네 가지만 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먼저 쳐버리면 이거 다 쳐야 돼요. 안 나와. 점을 치미야가 안 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령인데 야부터 먼저 하는 거죠. 폰트는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글꼴이니까. 점 치믹이 나와요. 선택하면 돼. 이꼴, 글꼴명 이런 식으로. 우린 지금 말 거냐면 굵게는 볼드거든요. 맨 트루 여기까지 나와요. 넣어놓으면 이것도 트루 펄스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안 넣었던 주소를 앞에 넣으셔요. 그럼 좀 편해요. 코드 짜기.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하고 나 마지막에 이걸 앞에 딱 넣으시면 돼요. 점하고 같이.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d2 폰트 볼드 이퀄 true인데 요거부터 먼저 하고 요것을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언노드 미는 들어가야 되지 마지막에. 요 세 줄 코딩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우선 비주얼 베이직 가서 판매 현황 도움을 띄우고 더블 클릭. 왜 더블 클릭하는 겁니까? 여기 코드 짝이 있어. 명령 버튼 여기. 닫기 명령 버튼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러면 맞죠? 여기 한번 해볼까요? 대괄호 넣고 대소음적 구별 없습니다. D2 주소에는 대괄호 닫고 있고 여러분들 오늘 날짜입니까? 데이트 쌍따옴 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폰트 넣을 건데 우리 폰트부터 먼저 할까요? 폰트 점 치면 나와요. 이태리 말고 볼드네요. 볼드. 이게 이꼴 트루 폴스 나오잖아. 편하잖아요. 그리고 안 넣었던 D2를 대괄호 넣고 앞에 가서 D2 넣어주고 D2 넣어주고 대괄호 닫고 뭐 이게 편. 이거부터 먼저 하는 게 편한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언노드 미를 넣어줘야 되죠. 그러면서 폼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총 세 줄 코딩입니다. 요거 코드 짜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보시고 잘 됐다면, 닫고.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눌려가지고 제가 닫기 눌리면, 자, 찍히면서 닫혔어요. 날짜 찍혔죠. 그 다음에 굵게 된 거 맞습니까? 돼 있네. 이해되겠어요? 보통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은 사실 감탄사를 나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근데 우리 반은 조금 감수성이 좀 약하네. 그럼 보통 선생님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이렇게 리액션을 걸어주고. 우리 반은 좀 얼굴 표정이 좀 덤덤하네. 자, 여기까지가 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였습니다. 자, 20페이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함수 들어갈 거예요. 자, 요거 다 요번에는 사용자 정의 폼 3을 열심히 냅니다.
자, 기본 패턴은 똑같습니다. 1번. 대출 등록 폼이 나타나. 폼 표시 코딩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서 여러분들 디자인 모드 활성화. 그리고 명령 버튼 인식되죠. 더블 클릭. 폼 이름 .show입니다. 폼 이름은 대출 등록 .show는 외워놓으시면 편합니다. 이 폼을 표시하겠다. 보여주겠다. 그 말이고요. 초기화 코딩 들어갑니다. 왼쪽 프로젝트 탐색기 창 폼 옆에 더하기 클릭. 폼 이름이 보이시죠? 더블 클릭. 따닥. 그리고 배경 부분을 더블 클릭. 회색 부분. 따닥. 유저 폼 클릭이 네오 코드자만 안 됐어요. 이것은 이제 시험장 가면 좀 약간 긴장이 되다 보니까 여기 코드를 짜는 분이 몰라서 그런 것보다는 실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에러 밑에 이니셜라이즈 선택. 바뀌었어요. 요 안에 코드 짜야 돼요. 자, 문제 보면, 요번에도 J5부터 J10 영역. 그러면 J5부터 J10 이거죠. J5부터 J10 요까지. 요것이 목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로우 소스라 속성을 쓰는 거죠. 그러면 CMB 지급이라는 요, 자, 여기 여러분들 점 로우 소스 R만 쳐도 로우 소스 있습니다. 선택하고 이꼴 범위는 쌍따옴표 넣어주셔야 돼요. 범위는 여러분들 J5부터 J10이죠. 소문자 쳐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치다 보니까 또 간혹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요 중간에 구분교가 콜론인데 세미콜론 넣는 분도 있어요. 콜론입니다. 점 두 개. 자,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현재 날짜가 어디에? 대출일, TXT 대출일에 그 상자에 표시하라. 요거는 형식이 없습니다. 오늘 날짜를 표시하는 거, 현재 날짜? 그러면 받는 쪽이 앞이죠. TXT 대출일 요 박스에 뒤에 값을 받아치려야겠다. 늘. 데이트, 데이트 한번 보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폼 표시, 초기화 코딩 끝났습니다. 이 두 줄이. 보시고 맞는지 확인하면 되죠. 자, 뭐, 천천히 하세요. 잘 됐는지. 자, 그리고 빠져나갈 때 중간 확인을 했다. 디자인 보드 해제하고요. 눌려볼까요? 떠야 되죠. 오늘 날짜 지켜야 되고요. 목록 눌려가지고 콤보 나오는 중이죠. 1번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비주얼 베이스 들어가서 여러분들 대출 등록 폼을 띄우고요. 종료 버튼에 코드 자리거든요. 자, 그림과 같이 또 메시지 박스도 띄우는 거 알겠습니까? AR 더블 클릭. 자, 요 안에 여러분들 메시지 박스부터 들어갑니다. MSG Views 이후. 자,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난이도 있는 거냐면 오늘 날짜 뒤에 요거 설명하고 코드 짤게요. 메시박스를 표시한 확인 버튼, 여기까지는 뭐 단순하게 볼 수도 있는데, 총 입력된 건수가 여러분들 요것 때문에 난이도 몰라요. 이것이 뭐냐면, 잠시 내려올게요. 여기 입력된 요 데이터 개수 있죠. 야, 자동으로 지금 하나, 요것도 치면 또 두 건, 또 치면 세 건, 숫자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 코드 진짜네. 그것이 뭐냐면 요겁니다. 엑셀에서 표에 입력된 실질적인 데이터 개수를 구하는 코딩인데요. 표시하는 코딩인데, 표시가 맞는 말이겠죠. 정확히 말하면. 어디에? 메시지 박스. 또 렌즈는,
여기 기준이라는 뜻이거든요. 범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로 열고 시작 셀 주소는 쌍따옴표 안에 입력하셔야 되고요. 요거 묶어가지고 가로 닫고 시작 셀 주소를 기준으로. 그럼 시작 셀 주소는 뭐 넣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제목행에 대해서 제목 입력된 필드명이 쭉 있잖아요. 첫 번째 셀 주소리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여기 제목행 아닙니까? 첫 번째 입력된 제목행 데이터 주소는 B4죠. B4로 죠. 그럼 B4를 기준으로 그 말이거든요. 자, 시작 셀 주소 기준으로 그냥 점 치고 뜹니다. 이거 current region은 무슨 뜻이냐? 그대로 해석하면 현재 리전은 영역이거든요. 현재 영역. 여기 잘못됐네요. 지로 차차고. 현재 영역이란 뜻이고, 현재 영역은 해석할 때는요, 연속된 범위를 의미한다. 라고 돼요. 요것은. 그럼 연속된 범위에 대한 점, 로스, S 복수죠. 그러니까 행들의 카운트 개수입니다. 카운트 개수입니다. 그럼 시작 셀 주소를 기준으로 연속된 범위에 대한 행들의 개수까지만 해석하면 야를 기준으로 연속 입력된 행들의 개수 그 말입니다.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근데 세 건이 아니고 한 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뺄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이 두 개는 필요가 없는 거거든. 일단 제목행 무조건 빠져요. 그다음 제목행 바로 위에 입력된 행 데이터가 있으면 야도 빼야 돼요. 근데 야가 붙어 안 있고 떨어져 있다. 그러면 빼기 숫자, 이 숫자 부분에 뭘 빼야 되냐면요. 제목행 무조건 제외고, 이런. 제목행 바로 위에 여러 연속적으로 입력된 데이터 행이 있다면, 입력된 행이 있다면, 그것도 제외. 우리는 요 위에, 지금 떨어져 있으면 없고, 지금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야도 빼줘야 돼. 그럼 요거 하나니까 2죠. 그럼 빼기 2가 되겠죠? 그러면 요것을 기준으로 연속된 행들의 개수는 3, 빼기 2는 상수값 아닙니까? 늘 얘는 들어가는 거거든. 그럼 1이 나오죠. 딱 맞네. 그럼 얘가 또 입력돼 있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연속된 행들의 개수는 4가 되는 거죠. 2는 늘 들어가는 거거든. 빼기 2는 늘 들어가는 거잖아요. 2 맞네. 딱 맞아 떨어지네. 그래서 요걸 외워. 이 아를 외워야 돼. 그러면 야를 다르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여러분 이 부분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 어차피 이 주소만 인식하면 되니까 우리 아까 배웠던 거 대가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다음 요 뒤에는 똑같죠. 이렇게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출판사 교재에서 여러분들 그 저자분들이 이렇게 코드 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코드 짜는 분도 있거든요. 어, 어. 그래서 이거 짜 맞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짜. 이거 외우기 힘들면 이걸로 가도 대가로. 우리 일단은 이걸로 먼저 가보고 이걸 살짝 바꿔서도 진짜 나오는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요 1 때문에 야가 들어가는 요 1 자리에 요 자리에 야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날짜 들어가고 한 개 덩어리입니다. 그다음에 끊고 띄우고 총 띄우고는 두 번째 덩어리죠. 1은 세 번째, 건 입력 완료는 네 번째. 야가 결합을 시키면 하나, 둘, 요 1은 셋, 건 입력 완료 4개, 4개가 결합을 시키는 거죠. 메시지네요. 이 메시지는 좀 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4개로 구분된다는 거. 그러면 요거죠. 메시지 박스에 넣고 데이트, 날짜, 여러분들 요거 다시 보면서 여러분들 오늘 날짜로 갈게요. 12월 7일 갈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위에 출력 결과 메시지 부분만 보면
자, 여기 메시지, 여기까지 부분이 메시지인데요. 그러면 데이트는 야를 말합니다. 그다음 띄우고 총 띄우고는 두 번째야. 그 앞 엔드가 들어가요. 결합을 이렇게 시키고 있어요. 야가 두 번째. 엔드. 여기까지 끝났죠? 총 공백, 총 공백, 총 공백은 1, 요거 세 번째. 1은 레인지. 이 4를 기준. 쌍따옴편에 현재형 연수된 범위죠. 영대 범위에 대한 행들의 개수 빼기 왜인지는 알려드렸습니다. 이가 들어요. 이 숫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빼기입니다. 그럼 야 해결된 거. 여기서 1이 나올 거. 한. 그 다음 뒤에 건 입력 완료 엔드 가지고 붙여줘야 되죠. 뒤에 거. 띄어쓰기 잘하고요. 그리고 요까지가 결론은 우리 요수 요까지 우리 요 한 줄짜리 코딩이에요. 요까지가 메시지 참 기네. 그 다음에 버튼의 종류 생략 가능. 콤마 두 번. 그 다음에 폼 닫기가 타이틀 글자죠. 요까지가 메시지. 그냥 총 두 줄 코딩이거든요. 한 줄, 두 번째 줄, 원노드. 지금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요게 여러분들 코드를 요서부터 야 짜면 되죠. 보고 입력합니다. 지금 요약 한 줄이고 야가 두 번째 줄이거든요. 그리고 닫고 제가 종료를 딱 누르면 이렇게 메시지 만들죠. 한 건 일이 종료합니다. 맞는지 보시죠. 확인하면 닫게 되죠. 여기 가라고 하면 초록까지 밑에 가로 쳤을 때 눌려가지고 종료 눌리면 이제 두 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 야를 가를 씌우고요. 제가 이것을 대괄호로 바꿔볼까요? 진짜 똑같이 나오는지. 무슨 말이냐면 랭지오 비사 이 부분을 대괄호 안에 여러분들 비사를 넣어주고 대괄호로 넣었어요. 아까 했던 거 여러분들 요거거든요. 요거. 그럼 제가 요렇게 바꿨어요. 이사를 연속된 행들의 개수. 대괄호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똑같이 나온지 볼까요? 잘 나오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다는 거죠. 확인. 이렇게 하게 되고, 방금 제가 넣었던 것이 어떤 거냐. 이 부분을 대괄호로 어떻게 해도 관계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추가 기출 유형이 여러분 시험에 또 나오는데요. 요것은 닫고 제가 일부러 추가 기출이라는 시트로 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거 뭐냐면 야는 폼하고 전혀 관계없는 3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나는 요 시트 안에서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혹은 수정했을 때 그 데이터의 글꼴 속성이 바뀌어요. 그 말은 추가 기출 시트의 데이터가 변경되면 체인지 이벤트거든요. 입력하거나 편집했을 때 글꼴이 공서체로 바뀔 거고 자동으로 크기는 12. 이럴 때 여러분들 쓰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체인지 이벤트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려드리고 시트에 대해서 코드 짤 거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셀을 대상으로 인식하는 개체는 타겟입니다. 야는 모든 입력된 데이터를 단시간 편집이라든지 타겟이라는 개체를 쓴다는 거. 우리 조금 전에는 셀 주소가 여기에 셀 주소 들어갔잖아요. 그건 특정 주소에 대해서만 그런 거야. 야는 모든 셀에 대해서 대상. 자, 그러면 타겟은 먼저 쳐도 됩니다. 점, 이거 나옵니다. 그 다음 뒤에 다 똑같아요. 아까 설명했던 거. 똑같습니다. 개체만 달라지는 거고, 야는 아까 설명 똑같아요. 야는 붉게 하는 기울임이죠. 똑같이 타겟, 요거만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할 거냐면, 글꼴 명 바꿀 거, 글자체. 크기 요 두 줄을 넣을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게 시트에 대해서 코드로 들어간 방법. 자, 제일 처음에 시트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코드 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시트 메뉴 중에서 그것을 클릭.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시트 1이 좀 약간 회색으로 좀 인식되어 있거든요. 그럼 개체를 바꿀 때는 여기 개체를 선택한 창이에요. 올리면 개체라는 이름이 나오고 눌리면 워커시트를 선택해야 됩니다. 워커시트. 근데 이 이벤트는 셀렉션 체인지 이벤트죠. 우리는 체인지거든요. 그럴 때는 셀렉션을 지우고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체인지만 놔두고 이렇게 하도 되고 다른 방법은 여러분들 요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했을 때 이거 놔둬놓고 요 위에 이벤트 바꾸는 프로시저 선택창에서 체인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따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여기서 코드만 짜면 되죠. 체인지 이벤트로 바꿔야 됩니다. 여기서 바꿔. 여기 있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타겟. T, A, R, G, E, T, O, 영어 이용하십니다. 점, 폰트. F5만 쳐도 폰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점, 그 다음에 글꼴이는 네임이죠. M만 쳐도 네임 나와요. 이걸 쌍따옴표안에 분서체. 그 다음에 또 치지 말고 타겟 폰트까지만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요. 점, 이제 크기죠. 사이즈. S만 쳐도 사이즈 나오잖아요. 크기는 12죠. 쌍따옴표안에 12. 그러면 끝나는 거죠. 두 줄.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두 줄 잘 했다면 닫고 아무 셀에 가서 가나다 치볼까요? 가나다 치면 엔터 치면요 바뀌어요. 치자마자 엔터 치니까 야는 동서체 12로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바뀌면 잘 돼요. 여기 여러분들 왜 이걸 했냐면 이 문제가 사실은 잘 안 나오다 요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사용자 정의 폼이 다 끝냈는데요. 작업 순서는 적어놨어요, 제가. 요 두 줄 코딩이다. 알아오셔야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함수를 할 건데요. 알겠으면 함수는 앞쪽으로 가셔가지고 프린트물 일단은 5페이지부터 봅니다. 함수도 전략적으로 할 겁니다. 자, 요 사용자 정의 폼은 닫아버리고요. 여러분들 저장할 필요 없고 우리 계산 작업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한번 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하기 전에 여러분들 계산 작업은 총 5문, 6점. 30점 배점이고요. 우리는 배열 수식 두 문제 나올 거고 배열 수식으로만 이루어진 문제,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이 들어가는 문제. 요거 하고 갈 겁니다. 그럼 순서로 따지면 여러분들 순서를 이렇게 할게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먼저 꼭 맞춰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배열 수식 문제, 그 두 가지 배열 수식으로만 이루어진 문제하고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 포함된 문제. 우리는 총 세문제를 꼭 맞출 거예요. 18점. 그럼 아주 잘하신 겁니다. 선생님 1번 함수 맞추면 안 돼요. 아, 좋죠. 그런데 그까지 가면 제일 좋은 케이스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다 보면 좀 힘들 때가 있거든요, 함수는. 그럴 때 일반 함수는 안 맞춰도 관계는 없어요. 그 대신 우리 전제가 있죠. 이거 안 하는 대신에 이건 다 맞춰야 된다. 선생님 다 맞추면 안 됩니까? 그럼 제일 좋은 건데 그게 참 말이 그렇지, 그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냥 꼭 맞춰야 됩니다. 6점 따면 65점에서 6점 들어가면 71점 된다 했죠?
그래서 꼭 맞춰야 되고요. 불안하니까 배울수 두 문제. 일반 함수는 두 문제 나오는데 선택적 학습함수. 이거는 H 룩업, V 룩업, 인덱스, 매치가 결합된 문제 플러스 다른 함수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러면 꼭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한번 노려볼까요? 액세스 끝나고 난 뒤, 시간이 되면. 안 되면 저 동영상 올려놓을게요. 자, 지금은 요 두 개, 총 세 문제를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 정의함수가 제일 쉽거든요. 나도 코드 짜는 거야.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보다. 그러면 사용자 정의함수는 뭐냐? 여러분들, 사용자 정의함수는 사용자가 직접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거 왜 해야 됩니까? 회사 가면 여러분들 내가 굳이 아주 막 복잡한 함수를 만드는 건 아니고 특정 특별한 계산식을 코드를 짜놓고 이금 호출해서 인수는 특정 주소를 찍어가지고 구할 경우 그걸 인수로 활용하면 인수를 찍어주면 자동으로 계산돼서 출력되는 겁니다. 내가 함수를 만드는 게 사용자 전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문제 보면 네모 박스가 있죠. 퍼블릭 펑크션 FM 지급금액 관계 콤마 수납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 정의함수를 만들기 위한 프로시저입니다. 퍼블릭이라는 게 먼저 들어가죠. 이 의미가 뭐냐면요. 전역 변수를 써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선생님, 전역 변수로 처음 뭐 분대를 전역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 전역 변수는 여러분들 이 퍼블릭으로 선언했던 선언 형태로 선언해준 변수 이게 FM 사용 제함수 이름이거든요. 이 변수는 각각 다른 형태의 모듈은 작은 프로그램 단위입니다. 각각 다른 형태의 모듈에서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변수 선언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라는 이 공공, 이런 뜻도 있죠. 그죠? 공동. 두루두루 딴 모듈에서도 쓸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요걸 선언하면. 그러면 우리가 퍼블릭 다음에 펑크션이 있죠? 이건 기능이라는 뜻 알겠습니까? 프로시저의 한 명령어입니다. 이것도. 그럼 FM 지급금액이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주기 위한 기능을 심어주기 위한 명령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갈로 안에 관계 콤마 수납금액은 도대체 뭡니까? 이건 인수입니다. 인수. 여러분 인수가 뭐냐면 우리 함수를 쓰면 인수를 넣잖아요. 근데 인수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만든 함수는 좀 약간 프로페셔널 하잖아요. 그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지고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 내만 쓸 수 있는 함수라고 보면 돼요. 내 맞춤형 함수. 내가 쓰기 위해서 만드는 함수. 그래서 인수는 셀 주소를 주로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수를 선언하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관계 수납금 인수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관계라는 주소하고 수납금액이라는 주소를 지정하는 인수 설정창이 뜨거든요. 이 주소만 찍어주면 코드 짜던데 이 아들이 들어가서 조건을 검사해서 결과를 출력하는 거예요. 조건을 비교해가지고. 야를 인수로 사용을 해서 코드 짜는 데가 야가 우리가 구문에서 논리적 검사를 수행합니다. 조건을 검사하는 거죠. 야를 쓰면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여러분들, 우리 이런 경우죠. 한번 제 따라 해볼까요? 컨트롤 L. 그냥 딴 걸 다 떠나서 간단하게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사용자 정의함수, 요거 잠시 우리 닫아볼까요? 이거 좀 이따 할게요. 닫고. 컨트롤 N 눌리면 통화문서 새롭게 뜨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그냥 뭐 조건 없이 그냥 간단한 예로 단가 치볼까요? 그냥 이렇게 함수를 만들긴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가격을 계산 가격 그러면 단가 딱 세 개면 단가 1,000원 수량 10개 두 개면 이렇게 짧게 2,000원 2,000원 옆에 20개 많이 치면 뭐 그러니까 그럼 가격 계산은 사실 단가 곱하기 수량을 하잖아요. 그죠?
이것을 나는 사용자 종이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요 인수만 턱턱 찍으면 가격이 출력되도록 하고 싶어요. 곱하기로 써가지고 조건 없이 그냥 한 개 만드는 과정도 알아볼게요. 그러면 내가 만들 함수는 이렇게 퍼버릭을 써서 이렇게 두 줄을 낮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PUBLIC 퍼블릭 이거 펑크션 나중에 칠 거예요. FN 요 이름은 자기 마음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FN을 쓰거든요. 가격이라 할게요. 연습이니까. 갈로 인수는 단가하고 수량을 인수를 사용하겠다. 함수 안에. 이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인수는 이 두 개 값을 갖고 와서 결과값을 출력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조건이 전혀 없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곱하기로 야가 우리가 연산 곱하기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사회적 정의함수를 통해서 이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n 펑크션은 여러분들 참조로 그 윗줄만 치고 엔터 치면 자동으로 n 펑크션이라는 종결이 명령어가 들어갑니다. 이 안은 여러분들 이 첫 줄만 치고 엔터 치잖아요. 그럼 이 안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용자 정의함수는 도대체 어디서 만드는 거냐 이거죠. 자, 그 경로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럼 제일 처음. 자,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여기 또 제가 여기에 적어 놨거든요. 요거 설명하고 다음 또 보여드릴게요. 내가 함수를 만들고 싶을 때 똑같습니다. 개발도. 함수 만들러 갑시다. 어디서 만드느냐 일단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 비주얼 베이직. 아까 똑같습니다. 사용수 예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죠. 요거 누르면 모듈이 있습니다. 모듈은 작은 프로그램 단위거든요. 내가 프로그램을 짜는 거야. 그래서 모듈에 코드를 짜야 되고 모듈 눌려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듈 1이 생겼죠. 여러분들 생겼습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프로그래머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대. 그럴 때 쓰는 명령어가 전역 변수하는 명령어가 퍼버릭. 그래서 소문자로 치는 게 좋습니다. P, U, E, L 하시고는 여러분 오타 하나 만듭니다. 영어는 또 있으니까 적혀 있으니까 보고 치면 되죠. 펑크션, 펑크션이라죠. 근데 요 C를 잘 안 치는 경우가 많아요. 어, FUNCTION. 그 다음 띄우고, 우리 임시로 내가 만든 FM 가격을 잡시다. 그 가격을 계산하기 위해서 인수로는 뭘 갖고 와서 계산할 거냐면, 우리 단가, 콤마, 수량, 야를 엑셀에서 갖고 와서 요 코드 짰던데 이 주소에 있는 값을 집어넣을 거예요. 나 이거 쓰면 요 두 개를 요구하거든요. 인수로. 야, 주소만 찍어주면 계산되는 겁니다. 요 짰던 코드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 자, 해볼까요? 여기 FM 가격이 쉽게 말하면 변수라고 보면 돼요. 저장한 장소. 이 사용자 저장 함수인데요. 가격. 앞에는 받는 쪽이 됐죠. 이꼴, 뒤에는 주는 쪽이죠. 단가 곱하기 수량으로. 그냥 간단히입니다. 조건 없이. 이렇게 해서 인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코드 짤 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엑셀에 있는 단가와 수량 주소를 찍으면 그 안에 데이터가 여기로 코드 짰던데 여기로 갖고 와서 이 숫자가 들어가서 계산을 하겠죠. 그 계산값 앞으로 야 여기 저장이 돼 있어요. 우리는 엑셀에서 이 함수를 호출하잖아요. 그럼 이 저장된 값이 셀에 찍히는 거예요. 어. 자, 그럼 여기까지 아주 간단한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코드를 짰어요. 그리고 빠져나갈 때는 X.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쓰는 겁니까? 구하고자 하는 셀, 요 두 개의 셀에 대해서 결과를 한번 구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요 C2 셀에 가서 자, 우리 사용자 함수를 어떻게 쓰느냐?
여기 fx가 함수 마법사거든요. 이거 늘려볼까요? 이거 늘리면 범주 선택에 내가 만든 함수는 어떤 범주를 선택해야 되냐면요. 사용자 정의라고 밑에서 네 번째 있습니까? 있죠. 요 사용자 정의라는 범주를 선택해 줘야지 우리가 만든 함수가 보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사용자 정의라는 요 메뉴는 무조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코드가 잘못되면 야가 안 나타나, 이 글자가 안 나타납니다. 자, 그럼 사용자 정의 선택하고, 우리가 만든 함수 보입니까? fn 각이 보이시죠? 선택하고 확인. 그러면 인수 넣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단가 주소 찍고, 요 필드명 찍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 수량 주소, 처음 데이터 주소 찍으면 돼요. 야. 그러면 코드 짰던 데 야가 요 주소에 있는 값이 코드 짰던 데 들어가서 계산되는 거죠. 확인. 나옵니까? 밑으로 자동 채우기. 이거요. 지금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사치현상으로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선생님 이렇게 왜 합니까? 곱하기 하면 되지. 한 내일 뿐입니다, 그냥.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사람이 계산식이 좀 길어요. 그때 코드를 한 개 짜놓고 내가 쓰기 위해서 이 함수를 만들었다면, 누군가는 막 복잡하게 막 식을 맨날 넣어야 되지만은, 늘 쓰는 경우는 이런 관계 만들어 놓고 쓰면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용자적 함수는 왜 시험에 나오느냐? 실무에 가서 코드만 좀 짤 줄 알면 쉽게 복잡한 수식을 조건도 개입되고 자동으로 조건 검사도 해주고 결과를 출력해 주더라고요. 그죠? 지금은 시험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약간 이제 어떤 기본을 익히고 나중에 실무에 쓸 때는 좀 더 고급적인 명령이 있겠죠. 그것을 추가적으로 넣어준다면 완벽한 내만의 코드를 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그 순서를 제가 적어놨어요. 개발도 오탭에 가서 코드 고릅니다. 비주얼 베이직 클릭해서 3일 가서 모듈 문제를 보면 두 줄이 있죠. 그럼 첫 줄만 치고 엔터 치면 야가 생깁니다. 그리고 문제 내용을 보고 코딩을 짤 거고요. VB 창을 닫고 이제 이걸 만들 때 어떻게 쓰느냐. 구하고자 하는 셀 주소 가서 아까 해봤지 않습니까? fx 늘리가지고 범주 선택에서 사용자 정의를 딱 선택하면 만든 함수가 밑에 보이죠? 바로 밑에 확인 늘리고요. 함수 인수 설정한 인수창이 표시되어 있죠? 그때 주소를 지정해 줍니다. 확인 늘리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문제에 따라서 이 코드 짤 때 쓰는 구문이 세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 구문은 시간상에 내일 오면 문자하고 대입해 가면서 코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오늘은 간략적인 들어가는 순서 정도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